저희 시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어떤 표시가 자꾸 들어오는 게 가족들한테는 모습이 안 나타났는데 주변에 가까이 사셨던 분들한테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늘 슈퍼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그 동네 그 사람한테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어머님 아파트 옆동에 사셨던 할머니한테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요즘 집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식구들한테는 안 보이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모습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할아버지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한테 후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신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상황에서 굉장히 힘이 드셔서 후손들한테 뭐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오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게 운명을 하게 되면 인간 육신을 벗고 영혼이 되고 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작업을 합니다. 3년. 여기는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요 3년 동안 어떤 작업을 해요. 이럴 때 한 방 건너갔다 건너오는 시간이 3년 걸린다는 소리가 바로 요거를 하는 겁니다. 뭐 강이니까 저 갔다 왔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비유로 하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3년 동안에는 그 기운이 그냥 지속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항상 부모님 생각도 자꾸 나게 되고 뭐 이렇게 지속한단 말이죠. 뭐 어떤 단체에서 우리 수장이 죽었다. 그럼 3년 동안 지속 이 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변동이 일어난다. 너가 간장하지 못한다. 요렇게 되면 이 단체가 조금 뭔가가 잘못될 조짐이 있게끔 만들어놨다면 이제부터 금이 가고 막 이런 게 이게 분쟁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서로가 욕심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네가 대장 내가 대장 하다가 이제 엄청난 이제 붕괴 형식이 일어나죠. 조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 부모님이 다스리고 있던 기운이 3년이 갑니다. 이때까지는 누가 들썩들썩 안 된다라는 거죠. 3년이 지나고 나면 서로가 욕심내는 자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인자부터 싸웁니다. 요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의 지금 그 연관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살아 계실 때 가족들한테 정이 많이 해갖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게 아니고 이웃 동네의 시간을 많이 보낸 양반이다. 그러니까 집착이 가족한테 보다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돌아보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느냐면 우리 집안에서 동생이 이게 남동생이 어제 저쪽에 격지 나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나갈 때는 어렵게 나갔는데 조금 이제 그 배에 기름도 좀 차고 하니까 동네 와가지고 썰 이래 들어왔는데 어깨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집에 바로 안 들어갑니다. 동네 슈퍼부터 들어가보고 동네 저기 가보고 뭐 이쪽에 가보고 슬슬 돌린다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게 끌렁끌렁하게 이런데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부터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집에 저녁에 깜깜할 때나 돼갖고 이제 슬 들어오거든요. 집에 오면 가족부터 보고 싶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족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지금 내가 왔다고 지금 다 알리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가는 3년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 이제 동네부터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겁니다 집에. 근데 요렇게 갖고 이게 소문이 자꾸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집에서 어떻게 돼요? 왜 집에는 안 오시고 왜 가족한테는 안 오시고 저런 데 오시갖고 자꾸 계속 안 넣어. 이래. 우리 동생도 그렇게 돌아다니면 야가 저 동네 이 고향이 와시면은 집에부터 오지 야가 어디를 돌아다니노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 영가가 똑같은 지금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요렇게 들리는 거죠. 소문이 들어와서. 그럼, 오셨구나. 이제 집에 언제 들어오겠구나. 짐작해라. 요거죠. 와놔놓고 우리를 놔두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마을에 와놔놓고 집에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만일에 저쪽에 술 먹다가 퍼져갖고 어떻게 시간이 모자라갖고 가쁘면 몰라도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영가가 와시면 분명히 집에 들어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3년 탈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탈상, 영가가 죽었으면 그 안에 이 영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했던가, 영가가 살아서 우리한테 해주는 이 흔적들로 해갖고 우리는 이 고마움들을 찾고 뭔가를 생각해 봤던가, 또 이 영가로부터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었던 이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조상님들께, 이제 이게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위에 있게끔 이 기운을 흐트리지 않고 부모님이 주신 언덕을 요렇게 하겠노라고 잘 이런 걸 하나 잡아서 충문을 해놓고 우리가 그때 한번 조상을 맞이해 가지고 맞이를 해준다든지, 이 죄를 떠는 거하고 양식이 조금 틀린 겁니다. 조상을 맞이한다, 건너 가셨다가 전부 다 정리하고 오셨기 때문에 맞이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자손들이 잘 형제들하고 가족들이 앞으로 모지려면 이렇게 갖춰가면서 요렇게 이제 멘토가 있으면 이걸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3년 탈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스님이라든지 어떤 그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도인이라든지 멘토를 만나면 3년 동안 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올린다는 명분은 죄를 올린다는 명분을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로 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게 하는 방편이에요. 죄라는 것은 모이게 하는 방편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는 다른 거죠. 우리가 제사라는 이 원리를 바르게 이제 알 때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조상들이 이렇다 하니까 자기 논리, 저렇다 하니까 저런 논리, 이런 거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놀았는데, 정법 시대가 되면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제사는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내놓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게 정법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제사를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돼 있다. 그게 후천 시대에 오는 이때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왜 떠느냐, 맞이는 왜 하느냐, 이런 걸 조금 우리가 공부해 놓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사는 가신 분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뜻을 그리갖고 그런 날을 모여서 우리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 가족들이 한데 제삿날이면 한데 모이지 않느냐, 모이면 이제 서로가 주고받을 게 있고 서로가 나눌 게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못 했던 1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또 모여서 같이 도론도론 이야기하면서 뭔가 모지렘을 다시 만져보고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서로가 상생이 되고 도움되게, 이런 거를 해주려고 제삿날을 방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제사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죽은 영혼이 밥 얻어 처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손들을 생각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떠나면 우리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이는 모이는 날을 만들려고 내가 가면 1년에 한 번씩 결이라, 요렇게가 만들어진 게 제사예요. 이제 제 날이 되면 우리가 모여서 형제들이 잘 나누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진화 발전시키고 자손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고 희생이 많았는가, 이런 거를 봐서라도 우리는 흐트러지는 정신 상태를 가지면 안 되느니라. 이런 것들을 제주 맞이가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또 이 가족들한테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날이 제삿날이에요. 죽은 구신한테 무릎 꿇고만 절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너희 가족이 잘 되는 건 너희끼리 잘 의논을 해야 잘 되지. 우리는 의논 안 하고 서로 꼬롬한 생각을 가지고 조상님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까고 이카면
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 오해하는 점들이 혹시 없을란지. 예? 서로가 도움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지금 역행하지는 않는가? 예? 서로가 우리한테 상생을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3년 탈상 이렇게 하면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오신 것 같다. 곧 집에 도착하실 것 같으니까 집에 도착을 하면 우리한테 선물 줍니다. 또 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 선물을 준다라는 거죠. 표적을 준다. 주면은 그때 얼른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한 모이자 이래가지고 제사를 뜨자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모이자. 그 날짜를 딱 잡으면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제사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쭉 떠나놓고 뭘 갖다가 뭐 향을 피워놓고 뭐를 써놔놓고 뭐 이래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모이자. 아버지가 오신 것 같다. 이러고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를 맞이하면 이제 이 날짜를 딱 정해 모이기로 하면 그날 아버지도 그날 일에 동참해가지고 우리 의논하고 할 때 동참하십시오. 이러면 그냥 알았다. 찾아주고도 알아주거든. 여기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잘 의논하고 아버지가 3년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아주 안심하게 집착을 안 가지도록 자손들이 어려워하면 집착을 갖고 좋은데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집착을 안 가지도록 우리가 뭔가 뜻을 모아갖고 앞으로 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아버지 좋은데 이제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면 이제 3년 탈상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안심을 하고 가버리면 여기 주위에서 맴돌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3년 뒤부터 이제 맴돌다가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니 이놈이 이놈의 꿀밤 하나 줘쁘고 차 타고 나가게 쫙 돌리갖고 차 사고 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토가 되쁘기 시작을 하는 게라. 그러니까 감정이 막 생긴다. 이게 정이 감아가지고 이게 감정이에요. 정이 많던 사람이 이걸 감아가지고 비틀어서 이게 사고 나는 게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영혼들도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모르는 사람끼리 절대 안 일어나요. 잘 알고 친하던 사람이 이게 정이 많던 사람이 조금 섭섭한 걸 갖고 이걸 갖다 감아 돌리는 게 감정이거든요. 이때까지 잘했던 거로 갖고 좀 털면 안 되나 이게 샘샘 이래가 이걸 잘한 건 놔놓고 막 조금 섭섭한 거 한 개 가지고 막 이게 내 뒤트는 게 이게 감정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들도 우리가 알고 대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다. 영혼들한테 무조건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련하고 무식한 그런 게 되는 게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이제 뭐 날 같은 것도 만들어도 제사 날마다 매년 오늘은 누구 제사 뭐는 누구 제사 조금 이렇게 그 잘 사는 집일수록 제사가 왜 그래 많냐? 돈이 많은 게 생지랄을 다 하는 게라. 이게 뭔가 경제가 없으면 제사 좀 줄이자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한만 달랑 썰긴데 돈이 많으니까 매일 뜨자는 겁니다. 우리는 족보가 있고 뭔가가 이게 혈통이 있는 자손처럼 만들라고. 그게 너 목을 쪼는 걸 왜 몰라? 구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가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벌 받을 때는 그 구신들이 그 너희들한테 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왜 몰라? 영혼들은 모름지기 좋은 대로 갈 수 있겠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우리가 좋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영혼들은 안심을 하고 다 보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식을 갖춘 그는 홍익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되면 그러면 영혼들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어디가 빌고 대신들한테도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이러면 비굴한 인생을 사는 게 돼가지고 홍익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굴한 인생을 살면 큰 힘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배우고, 배워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래야 대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홍익인간이 된다. 이해되죠?